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글자로 자, 음이 무죠. 이랑 무 하기도 하고, 혹은 뭐 밭두둑, 뭐 밭두렁 이런 그런 음가도 됩니다. 밭두둑이나 이것도 의미합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이 위에 머리 부분이죠. 밭에 머리가 있다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밭에 머리가 있다는 말은 밭은 이렇게 해놨죠. 이렇게. 한쪽은 올리고 한쪽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게 밭이잖아요. 그죠? 밭에서 머리가 올라왔죠. 그럼 밭두둑의 의미죠. 근데 이게 오를 후자를 넣어놨죠. 밭두둑은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작물을 심는 곳은 어디예요? 여기 심어요, 여기 심어요? 아, 위에. 응? 어디다 심어요? 위, 어직하게 올라가는. 여기다 심죠. 여기다 심습니다. 여기는 심는 곳 아닙니다. 그럼 여기는 뭘? 여기로 지나다니기도 하고, 여기 뭐 있어요? 물 되는 곳이 여기입니다. 응? 바로 물 안 줍니다. 여기다 물 줍니다. 물을 주면 요 놈이 빨아서 먹죠. 응? 비료도 어디다 줍니까? 바로 안 줍니다. 예? 이쪽에다 줍니다. 비료를 갖다가 요목 바로 줘버리면 어떻게 될까?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료를 다루면서 거름 준다 그러죠. 거름 주잖아요. 왜 거름이라 그래요? 걸려서. 글쎄 이 의미는 걸 의미예요. 걸러서 먹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름 그래요. 그러면 걸러서 먹어요, 쟤네들이. 바로 주면 너무 독해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한 만큼 빨아서 먹으면 돼요. 제가 알아서 빨아먹죠. 그러니까 절대 비료는 바로 주는 법이 아닙니다. 약한 사람한테 보약 주면 오히려 더 해롭다. 힘들면,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랑 무하죠. 무하는 은가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무의 연가를 전해요. 무하는 은가. 그래서 밭두둑이다 할 수도 있고 이랑이라. 이랑이란 말은 우리가 정확하게는 이렇게 이랑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를 이랑이라 그래요. 이랑이란 말은 사실 이것도 무너뜨리지 않고 이것도 안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죠? 그대로 놔둡니다. 원래는 이걸 요 부분을 밭두둑이라 그러죠. 우리 말은 밭두둑이라 그러거든요. 저쪽은 밭고랑이라 그럽니다. 이 두 개를 두둑과 고랑을 합쳐서 이랑이라 그래요. 원래의 의미는 그겁니다. 그래서 이랑무입니다. 자, 여기 의미가 밭두둑의 의미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요. 내 땅과 나무의 땅의 경계를 지을 때도 두둑을 쌓습니다. 이것도 안 무너뜨리거든요. 경계를 쌓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밭 이랑이나 두둑을 의미하는 글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경계를 이룰 때는 두둑만 잘라야 되잖아. 그래서 두둑만 있으면 되죠. 경계 나무밭하고 내 밭 경계에 있을 때는 두둑을 이렇게 두둑하게 쌓죠. 그래서 서로 여기서 사람이 걸어 다니고 하는 경계 아니에요, 그죠? 경계는 무너뜨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럽니다. 자, 속일무는 조금 전에 했죠? 속일무 하는 거, 무당이 하는 말은 속이더라. 그래서 이건 속일무. 그죠? 말은 속이다. 그래서 신기가 3년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속일 수밖에 없다는 말 한 것이고요. 속이다 하는 말로 쓰는 글자들이 좀 있었죠. 저번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뭐 어떻게 속였다고요? 속일? 사기. 이거 뭘 어떻게 해본 거예요? 어떻게 말을 만들어 속인 거죠. 말을 만든다는 뜻이죠. 그 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것도 속일 사입니다. 또 사기 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또 뭐예요?
기가 속일 기 그러죠. 예? 속일 기. 이것은 보세요. 요게 그 기자죠. 그 기 그랬던 거 있잖아요. 그죠? 그 기자인데 이거는 하품해가지고는 하품이라는 거 속이는 게 뭐 하품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이거는 부족하다. 부족할 흠자죠. 혹은 이건 모자랄 흠자입니다. 이 뜻이거든요. 모자라니까 하품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걸 채우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말이 바로 속이는 말이다. 모자라는 것을 모자란 걸 채우려고 그러죠. 이거 속이다 하죠. 근데 기라는 가가 났죠. 자세히 보면 이 말도요, 채우려고 하는 무엇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렇게 하는 것은요, 이 극이자가 뭔가가 생략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네. 뭐가 생략됐나? 이것이 생략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가 없는 겁니다. 속이는 말은 이게 근거가 없어요, 얘네들은. 기초가 있어야 되는데 기초가 없는 것입니다. 근거 없는 말. 근거 없는 것이죠. 그거 속이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요 의미가 기하는 은가가 이게 근거가 없다는 말도 있는 겁니다. 이게 자체 내에 있습니다. 근거 없는 말이다. 이게 속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속이다는 말로 있는 것은 속일만 하는 것자가 있죠. 속일만 하죠. 그래서 기만 하는 거예요. 응? 기만 하는. 이것은 눈에 채우다 이 뜻이죠. 가득 찰만 짜기 때문에, 응? 요것은 평평할 만하게 따지면 이거는 이것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가득 채우다 이 뜻입니다. 눈에 가득 채워버리다. 그러면은 눈에 가득 찼기 때문에 다른 건 안 보인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속인 겁니다. 그게 최고 좋습니다. 야, 이 물건이 최고입니다. 실제로는 아닌데. 그럼 보니까 또 그게 최고처럼 느껴졌어. 속임을 당한 거잖아요, 벌써. 이게 최고입니다. 이 최고인데 이거 꼭 사세요, 그러면. 그럼 눈에 홀까닥 반해가지고 샀어요. 그래, 알고 보면 이거보다 더 좋은 것도 얼마든지 많거든요. 그래서 눈에 씌인 거죠, 이게. 눈에 가득 차버렸다. 이게 속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속일 만한 거죠. 그래서 기만한 꼴이다. 눈이 가득 채워가지고 네. 흘린다. 그렇죠. 자, 이번에는 속일 괴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이게 요자가 무슨 자죠? 이게 말은 말인데 어떤 말이에요? 위험한 말. 위험한 말이죠. 위험하다. 태할? 위험할? 흠자죠. 위험한 말이거든요. 흠이 아니고 위지 참 이래. 위자, 태할 위자니까요. 위험할 위자입니다. 속이는 말은 아슬아슬한 말이거든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말입니다. 그게 위험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괴하는 글자입니다. 괴는 무너질 괴자 형까지, 그죠? 그러니까 괴변은 어떤 말이에요? 괴변, 위험한 말, 어떤 말? 곧 무너질 듯이 아슬아슬한 말이죠. 곧 무너집니다. 괴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무너질 괴. 이게 무너질 괴자잖아요. 무너지는 것이죠. 결국은 무너지게 되겠어요. 위험한 말입니다. 그래서 속이는 말을 이야기하면 되겠다. 괴변입니다. 괴변. 자, 이게 속이는 것들 좀 의미가 다르죠, 다. 의미가 다른 겁니다. 속이다 할 뜻이다. 괴변할 때 씁니다. 그래서 괴하고 나옵니다. 속일 괴에 그러는 글자지만. 자, 이 정도만 할게요. 속이다 이 뜻이다. 자, 그 다음에는 어루만질 무다 그랬습니다. 어루만지면 손을 썼기 때문에 그렇죠. 없설무를 넣습니다. 어루만지다. 어루만집니다.
자, 무마시켜버립니다. 무마시키다. 무마시키는 것은 없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손을 써서 없게 만들어줬습니다. 무마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애무한다는 말에도 씁니다. 애무하다. 애무할 때는 어루만진다는 기분이에요. 그죠? 애무합니다. 어깨 만들어줬다고요? 무엇을 얻게 만들어줄까요? 애무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만지는 거 아닙니까? 왜 애무한다는 이야기를 하죠? 이게 정신없게만 달려서. 그거 말 됩니다. 그것도 안 될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죠. 생각을 없게 만들어주는, 걱정을 없게 만들어주는 그 편안한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루만지다. 그 손으로 어루만져서 마음에 든 것을 없애줬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뭡니다. 어루만지는 것을 말한다. 자, 이번에는 손을 써서 어루만져서 걱정을 사라지게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어루만지다. 그래서 위로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위로할 문자입니다. 위로의 뜻은 마음의 걱정을 없애주게 한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번에는 정말로 없게 만드는 게 어디에서?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마음을 없게 했죠. 그래서 이게 사람이 실심했다, 멍하다 이 뜻이다. 마음에 아무 생각이 없도록 해준 겁니다. 아무 생각 없게 해주는 네, 거예요? 그래서 멍하게 됩니다. 마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멍할 무하는 글자다. 또 이 의미가요. 이 의미하고 참 비슷하죠, 사실은요. 이건 손으로 만져서 생각을 없게 만들어준 의미도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위에 아래의 글자가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자, 무자가 들어있는 글자가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풀입니다. 자, 이거는 거칠다는 뜻입니다. 거칠 무자입니다. 거칠다. 자, 풀이 없다 이 말이 아니고 거친 것은요, 풀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무지는요, 풀만 많고 풀은 있는데 먹을 곡식이 없는 거예요. 그게 거칠다는 뜻이다. 이게 풀이 이제 곡식을 말하는 그렇죠. 그게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버려둔 땅이거든요. 그 잡풀은 있어요. 황무지라 해서.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고요. 풀은 있습니다. 잡풀만 많아서 거칠다. 네, 그래서 거친 것을 말합니다. 거칠 무라고 합니다. 먹을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뭐 의미는 이해되죠. 그 다음에 글자입니다. 모기 문입니다. 모기를 문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원래인데 이게 걸을 문자, 무늬 문자를 넣어놨거든요. 목이라는 것은 이게 문의 음가가 문 이렇게 운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음가기도 합니다. 근데 중국말에서 이걸 문을 읽어보면 웬 하고 있거든요. 문은. 그래서 웬 모기가 나는 소리 어때요? 웬 그랬죠. 그래서 웬. 그래서 모기는 문이다. 물론 음가기도 합니다. 모기가 내는 소리기도 해요. 고양이가 내는 소리 아까 묘하는 거 미야오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음가입니다. 이거는 모기가 내는 소리기도 하지만 문에 뜻이 있습니다. 모기한테 물리면 무늬를 만들어 버립니다. 무슨 무늬 만듭니까? 모기한테 물리면 가렵죠? 긁죠 그러면. 긁으면 빨갛게 부풀어 오르죠? 무늬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리인 동시에 뜻까지 지금 다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기는 문입니다. 물리면 무늬를 만들어 버립니다.
재밌는 글자가 한 개 있어서 한번 소개할게요. 자, 목이잖아요. 문불사. 문불사가 뭘까요? 모기가 죽지 않는다 하는 뜻입니다. 모기가 죽지 않는 것이 뭘까요? 꼼보요. 모기의 흔적이 좀 아니요. 남은 거? 사람이 꼼보예요. 근데 이게 모기가 와서 꼼보 얼굴에 앉았어요. 아이고, 이거 물렸죠? 아이고, 이거 모기가 물렸으니까 딱 때렸잖아요. 근데도 모기가 살아서 도망가요. 왜? 꼼보기 때문에. 홈이 파져 있어서 모기가 죽지 않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문불사는 바로 꼼보를 이야기합니다. 말 재밌게 잘 만들었죠? 모기가 죽지 않는 것이다. 물론 꼼보를 좀 욕되게 한 것은 있지만 꼼보입니다. 문불사다. 참 말 잘 만들었죠? 요즘은 근데 요새는 이제 네. 꼼보가 없지만 옛날에는요, 무슨 조선시대만 해도요, 꼼보 굉장히 많았습니다. 50대 후반 이상은 아직도 좀 있어요. 안 있습니까? 50대 나이가 50대 후반에서부터는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 옛날에는 이 천년도 이것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천년도 걸리면은 거의 다 막 죽어버리기도 많이 죽기도 하고요. 어쩌다 살았다 그러면 바로 꼼보가 됩니다. 얼굴이 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문불사다. 꼼보를 한 반에서 한 두세 명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 어렸을 때는 꼼보를 참 그래도 어쩌다가 한번 보긴 했는데 참 보기는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옛날 조선시대만 해도 이 천년도 이것이 예방하는 이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지석영입니까? 그 양반이 수두도 이렇게 자국이 나대요? 수도도 자국 납니다. 예. 왜냐면 수도는 이렇게 부풀어 오르죠 처음에. 떼면은 이게 부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처음에는 수도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니까 밑에 이제 이렇게 생겼거든요. 올랐다가 요 속이 이렇게 이게 다 흐름 자국입니다. 이렇게 있다가 낫게 되면 이거 통째로 다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천년두를 그래서 두창이라 그랬거든요. 머리 쪽에 열이 나는 두창 같은 겁니다. 두창이요. 그 천년두를 얘기하죠. 두창도 사실은 이거 쓰거든요. 이 머리 두자에다가 두창이라고 씁니다. 이 천년두거든요. 머리 쪽에 병 난 거거든요. 열나서 부영 난 거거든요. 창은 이게 창난다는 소리거든요. 창고 같이 된다는 겁니다. 창고는 집어넣을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창도 수두처럼 뿔뚝뿔뚝 이렇게 일어났다가 빠져버리니까 안에 꺼져버린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천년두입니다. 그래서 모기를 문이라 한다. 왜 창고에? 창고라는 소리죠. 창고라는 소리죠. 네. 응? 창난 겁니다. 상처 났다는 의미거든요. 상처 났다는 의미. 상처 나는 그게 네, 창인데. 그런데 근데 왜 이게 창고를 왜 넣어놨을까 하는 게 좀 네. 이상하죠. 응. 창고는 뭐 하는 곳이에요? 물건을 쌓는 물건을 넣어놓는 곳이죠. 네. 그러면 병이 났을 때, 자, 물건을 넣었어요. 이 창고의 모양새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게 병입니다. 창고 같아요. 그런데 창고가 찼을 때는 이게 꽉 들어찼어요. 근데 이 창고가 안에 물건이 다 비워지면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상처나는 의미 아니에요, 이거? 창고 같기도 하면 창고 같단 말이에요. 창고처럼 이렇게 공간이 생겼다. 공간이 생기는 것이죠. 창고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양에서 보면요. 이 창에 창고 같다는 의미도 되지만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창으로 찔른 형태거든요.
찌르면 구멍 형태 나오거든요. 이게 창자란 말이에요. 찌르는 거 창자예요. 찌르면 구멍새가 나죠 또. 그 창이 없는데 됩니다. 그게 창입니다. 자, 그 다음 글자가요. 아첨할 미입니다. 혹은 예쁘다의 뜻도 있습니다. 아첨하다. 자, 거기 글자 보면 미소 그래서 아양 부리면서 곱게 웃는 웃음이다. 미소다. 미태다. 아양 떠난 것이다. 이것을 넣으면 안 돼. 이 여자란 말이고 위에 있는 이것이 무슨 미자입니까? 이거 눈썹을 넣으면 눈썹입니다. 눈썹은 미자죠. 눈썹을. 그래서 아양을 떨 때는 교태를 부리는 현상이거든요. 그때 아양 떨면요, 이 눈썹이 움직입니다. 아양 떨 때. 그래서 아양을 떨라 그러면 웃음을 띠면서 교태를 부리죠. 눈썹이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눈썹을 움직이면서 아양 뜨는 모습이다. 그 모습이 아첨한다는 말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여자가 그렇게 교태를 부리면 또 예쁘거든요. 그 예쁘다의 뜻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첨하다 이겁니다. 아첨하다, 예쁘다, 네. 교태 부리다. 네. 그러니까 아첨할 미, 예쁠 미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예쁠 미 할 때는 미의 영가가 뭐겠습니까? 아름다운 미의 영가죠. 그러니까 미의 영가가 나는 겁니다. 미. 아첨하는 것도 교태를 부리는 꼴이니까 모양새를 예쁘게 해야지 뭐 인상 그리면서 어떻게 아첨할 수는 없는 거니까 미 하는 건 예쁘다 여기에 미자입니다. 미는 눈썹 미를 그대로 미 그러니까 눈썹이지만 이 눈썹이라는 것도 눈이잖아요. 그 눈이거든요. 눈에 뭐 그린 건데요? 눈썹 그린 겁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눈이 이렇게 그리면 그냥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렇게. 눈입니다. 눈썹이 이렇게 있죠. 이건 눈썹을 다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눈썹의 형태를 이렇게 그린 글자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그리면 코 짠떡까지 그린 거거든요. 결국은 눈이 있으니까. 눈 위에 뭐가 있다고요? 이 눈썹 그린 거죠. 왜 눈썹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눈이 이렇게 눈썹까지 코 위로 이렇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눈썹까지 그렸네. 눈썹까지. 그래서 눈썹을 그렸다 이 말이죠. 눈썹은 미 그래서. 코까지 그렸어. 눈썹이 예쁜 사람이 예쁘거든요. 진짜 예쁜 눈썹은 나방의 눈썹이라 해서 암이라는 말을 썼어요. 나방 눈썹처럼 여러 학생이 되게 예쁘거든요. 이렇게 생긴 눈썹. 나방 눈썹이 이렇게, 나방 드놈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중국 여자 눈썹. 여기 예쁜 눈썹이라 했어요. 나방의 눈썹 같다 그랬어요. 나방의 눈썹이 있는 게 아니라 드놈이 이렇게 있는 것이 있잖아요. 예쁜 눈썹입니다. 아미가 나방이에요? 네. 그 암이 나방이란 말을 쓰잖아요. 나방 아자거든요. 자, 한 글자 더 하겠습니다. 미자까지는 할까요? 두 글자 남았는데, 자, 이번에는 고비 그랬습니다. 고비 미 하기도 하고 장미 미 그랬습니다. 고비가 무엇을 의미한다? 고사리입니다. 고사리. 고비를 의미한다. 그래서 고사리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긴 겁니다. 고비. 근데 이게 장미도 돼요. 장미 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풀이거든요. 풀. 그 다음에 글자가 이게 무슨 글자 쓰냐면 이거 작은 글자 썼단 말이에요. 작은 미자를 써놨습니다. 고사리 자라는 거 한번 보셨습니까? 고사리가 자라날 때는요, 고사리를 자세히 보면 우리가 고사리 손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고사리 손은 어떻게 생겼대요? 여기 손 같다고 그러죠. 뱅뱅뱅뱅 돌아있어. 이렇게 생겼죠? 고사리 손 이렇게 생긴 거 보지 않았습니까? 고사리 끝에 보면 항상 이런 손이 있죠. 그러니까 고사리 손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이 손같이. 요것이 뻗어나면서 줄기가 점점 퍼져나갑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작다는 말이 요거 작은 거 요거 이야기합니다. 작은 손 같은 겁니다.
장미란 말 할 때 장미할 때 이 글자 쓰거든요. 응? 장미도 보면 장미 줄기가 뻗어나가는 보면 끝이요. 꼭 이 손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사리 손처럼 다 나와서 장미 줄기가 뻗어나갑니다. 고사리하고 똑같이 뻗어요. 고사리 형태하고 똑같습니다. 나가는 손이요. 그래서 장미를 자세히 보면 이런 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손으로 뻗어나가는 풀이다 하는 겁니다. 이 장미입니다. 그래서 미 하는 것은 작다는 의미 자체를 그대로 써놨죠. 그죠? 작은 손이 있더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장미 그러죠. 장미도 장미할 때 장미장이라는 글자를 쓰죠. 장미장. 응? 장미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거기 그거는 물장 아니라고 맞춰보는 거야? 아니죠. 이 장미도 왜 이렇게 쓰는지 좀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풀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죠. 네. 그럼 이걸 지어봅시다. 장미는 풀이기 때문에. 풀은 일단 없애봅시다.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다가 요거 넣어봅시다. 이게 무슨 뜻인데요? 전체가 무슨 뜻이에요? 담장 장자죠. 담장이다. 담장을 의미해요. 담장은 뭘로 막아놓습니까? 흙이요. 여기 흙이란 말은 안 썼는데. 나무로 나무로 빙글렸다 이 말이죠. 담장은. 그러면 요 글자를 같이 쓰는 의미가 담장의 의미를 볼게요. 이거는 뭐로 돌렸어요? 흙으로 돌렸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같은 의미입니다. 이거는 나무로 만든 널빤지로 만든 담장을 의미하고 이것은 흙으로 둘러친 담장을 의미합니다. 이거 대신에 지금 뭐가 들어갔어요? 이거는 풀이 들어간 거죠. 이게 의미가 이거 대신에 풀이 들어갔죠. 그죠? 이거 대신에 장미로 둘러쳤단 말입니다. 옛날 시골집식 보면 장미로 삥 둘러놔서 담장 대신한 거 봤어요? 네. 담장에는 가시가 있잖아요. 담장의 형태가 되거든요. 근데 넌 그 장미가 그래서 이게 담장의 의미입니다. 담장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장미거든요. 장미장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